저는 노처녀입니다. 퇴근 후 밤이 되면 늘 혼자만의 위로를 했죠. 직장 상사 부장님을 떠올리며 부끄럽지만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연이 42살입니다. IT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은요? 아직 못했어요. 준비된 것도 없었고 30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는 글쎄요, 그냥 돈이나 벌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 자신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결혼보다는 승진이, 가정보다는 통장 잔고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설렘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강태민 부장님, 47살. 우리 회사 사업본부의 부장이자 제가 속한 팀의 직속 상사였죠. 월요일 아침 회의실.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 대비 15% 부족합니다. 강 부장님의 목소리는 항상 낮고 침착했어요. 감정 기복 없이 정확한 그야말로 업무용 목소리. 서 팀장, 원인 분석 보고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세요. 네, 부장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부장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4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분이었거든요. 절제된 정장 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런데도 묻어나는 카리스마와 성숙함. 특히 옆모습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부장님이 먼저 나가실 때 저는 슬쩍 그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곧게 펴진 어깨선. 아, 저런 남자와 결혼했으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으니까요. 부장님은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외에는 단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만 할 뿐 개인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죠. 점심시간에도 부장님은 항상 혼자 드셨고 회식 자리에도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강 부장님은 정말 차갑다니까. 팀원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멋있긴 한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랄까? 그래도 능력 하나는 인정해야지. 제가 거들었죠. 우리 본부가 3년 연속 실적 1위 한 게 다 강 부장님 덕분이잖아. 맞긴 한데 좀 더 인간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료의 말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저런 냉정함 뒤에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자 임원 한 분이 부장님 앞을 막아서 있었어요. 강 부장, 오늘 저녁 식사 어때요? 좋은 와인바 예약해뒀는데. 50대 초반의 김 상무님이었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부장님의 대답은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아, 뭐 그렇게 딱딱하게. 그냥 선배 동료끼리 식사. 상무님, 업무상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김 상무님을 스쳐 지나갔어요. 김 상무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렇게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겠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장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회사 내 권력자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금요일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부장님과 단둘이 타게 됐어요.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긴장한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장님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깊고 차분한 향이었죠. 말을 걸어볼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결국 1층에 도착했을 때 제가 겨우 꺼낸 말이 그거였습니다. 네, 서 팀장도요. 부장님은 짧게 대답하고는 먼저 나가셨어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죠. 나 참, 42살 먹고 뭐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부장님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맡았던 그 향수 냄새가 계속 생각났어요. 47살이면 저보다 5살 많은데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부장님은 제가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연희야,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돼? 왜요, 엄마? 이번엔 괜찮은 사람이야. 40살 공무원인데 사진 봤는데 인상도 좋고. 엄마, 저 이제 맞선 안 볼래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뭐? 야, 42살이면 늦었어. 지금 안 하면 정말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저 이제 포기했어요. 이 자식이 포기는 무슨.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이젠 제 인생에 없는 단어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또 부장님을 떠올렸습니다. 냉정한 표정, 낮은 목소리, 하지만 멋진 모습. 부장님은 어떤 주말을 보내실까? 당연히 가족이 있으시겠지. 왼손 약지 손가락엔 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상상했어요. 편안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부장님의 모습을, 혹은 누군가와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는 저 자신. 부장님 같은 남자와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베개를 꽉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위로를 했죠. 부장님을 떠올리며. 부끄럽지만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하며 하는 쾌감이랄까? 토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주말이지만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죠. 캠핑이나 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가봤던 한적한 글램핑장이 생각났어요. 깨끗한 공기 속에서 혼자 조용히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곤 했거든요.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거기 프라이빗 글램핑장이 있었죠. 주말이지만 비수기라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혼자만의 시간, 그게 필요했으니까요. 차를 몰고 가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중년의 DJ가 달콤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고 있었어요. 여성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직장 상사를 좋아하게 됐는데 나이도 많고 거리감도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네요. 저는 순간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용기 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DJ의 말에 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용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 악셀을 더 밟았죠. 빨리 도착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고 싶었으니까요. 2시간 후 한적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글램핑장 관리동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죠. 어서 오세요. 60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 텐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손님 별로 없어서 좋은 자리 드릴게요. 전망 최고인 곳으로. 저는 돈을 내고 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캠핑카트를 끌며 텐트 쪽으로 향했죠. 산속의 맑은 공기가 상쾌했어요.
소나무 향이 폐를 가득 채우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그래, 이게 필요했어. 짐을 정리하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푸른 하늘, 고요한 산속.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 부장님도 결혼도 나이도 외로움도 다 잊고 그냥 쉬자. 그렇게 다짐하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을 둘러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봤어요. 옆 텐트 앞에서 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캠핑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남자. 그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부장님? 제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민 부장님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보던 그분이 아니었죠. 편안한 등산복, 무심하게 기른 듯한 수염, 그리고 손에 들린 커피잔. 서 팀장, 부장님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산 한가운데 글램핑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2시간 거리, 한적한 산골 마을의 글램핑장. 그것도 주말 비수기에 하필 같은 시간, 옆 텐트에서 부장님을 만나다니. 서 팀장, 캠핑 좋아하세요? 부장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회사에서와 달랐습니다. 차가운 업무 톤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운 느낌. 아, 네. 가끔 혼자 생각 정리할 겸 오곤 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죠. 부장님이 캠핑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오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부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죠. 부장님도 혼자 오셨어요? 네, 서 팀장도 혼자고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산바람만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그때 관리동 사장님이 카트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2분 일행이신가요? 아니요, 따로 예약했죠. 네, 오늘 실수로 중복 예약이 됐어요. 혹시 2분이 같은 텐트 구역 쓰셔도 될까요? 불편하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다만 다른 곳은 이미 다 찼고. 저와 부장님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죠.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부장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부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캠핑하러 온 거니까. 감사합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바비큐 세트로 준비해 드릴게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카트를 끌고 갔어요. 우리 둘만 캠핑장에 남겨졌죠. 텐트 구역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2개의 개별 텐트가 있고 가운데 공용 데크와 바비큐 시설이 있었죠. 프라이빗한 공간이면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각자 텐트에 짐을 풀고 나와 데크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슬쩍 옆을 보니 부장님도 조용히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피곤해 보였을까요? 아니, 외로워 보였어요. 부장님도 혼자 이런 곳을 찾아올 만큼 외로우신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사이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 저녁 6시쯤 사장님이 카트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바비큐 세트랑 채소, 와인도 챙겨드렸습니다.
두 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음식을 받아들었어요. 사장님이 가고 우리는 데크 테이블로 음식을 옮겼습니다. 같이 드시겠습니까? 서 팀장?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바비큐 준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각자 할 일만 했죠. 그런데 부장님이 와인 병을 들었습니다.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얼른 잔을 내밀었어요. 부장님이 와인을 따라주셨죠. 그리고 자기 잔에도 따랐습니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서 팀장은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부장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잔을 내려놓았어요. 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처음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30대가 지나가고 어느새 40대가 됐네요. 점점 시기를 놓친 거네요. 네, 이젠 그냥 포기했어요. 부장님은 아무 말 없이 와인 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다시 채웠죠. 부장님은 혼자 오셨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왜 같이 안 오시고요? 부장님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대답 대신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도 혼자예요. 부장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계속 혼자였어요. 오래전부터 더 묻지 못했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더 캐묻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여요? 부장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차갑죠? 무섭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랬으니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부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혈한, 차도남, 강철 같은 남자. 부장님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뒤에서 하는 말들. 부장님, 괜찮아요. 어차피 그렇게 보이려고 한 거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한 거라니. 왜? 부장님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데크 난간으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회사에서는요. 부장님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 보여야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부장님의 아마도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회사 내 편견과 시선. 오늘 낮에 봤던 김상무의 치근덕거림이 떠올랐죠.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별빛을 받은 부장님의 얼굴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란 얼굴인데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멋있었어요. 서 팀장은 부장님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요. 네. 회사에서 볼 땐 그냥 조용한 팀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부장님이 다시 데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죠.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부장님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오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다르게 보여요.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도 회사에서랑 완전히 다르세요. 어때요? 더 인간적이세요. 부장님이 피식 웃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인간적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더 멋있으세요. 부장님의 웃음이 멈췄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데크 위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부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 팀장. 네. 오늘 밤은요. 부장님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회사 일 다 잊어요. 부장, 팀장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캠핑 온 두 사람. 딱 그 정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시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 병이 비었고 부장님이 새 병을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취하고 싶네요. 부장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대화도 점점 많아졌어요. 부장님이 먼저 말을 걸고 저도 편하게 대답했죠.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갔고 우리는 둘 다 취해 있었어요. 부장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서 팀장. 부장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외로워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렇게 강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가끔은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젖어 있는 눈빛. 그 눈빛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부장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부장님의 숨소리가 들렸고 술 냄새가 났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부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죠.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우리 내일 후회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부장님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떨리는 입맞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쌓여있던 외로움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부장님의 목을 안았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부장님의 입술이 제 입술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서로의 숨소리가 섞였고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부장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는 그 손을. 아니에요. 저도 원했습니다. 부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 오늘 밤은 부장도 팀장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태민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연희 씨. 부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듣는 부장님 목소리에 제 이름.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민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직장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죠.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태민 씨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연희 씨,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밤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도요. 저는 태민 씨를 안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하지만 태민 씨도 저를 안았고 그 품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하늘의 별빛만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연희 씨는 왜 저 같은 남자랑 이러는 거 괜찮아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도 많고 차갑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는 태민 씨의 어깨를 잡고 마주봤어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도 계속 태민 씨가 좋았어요. 뭐라고요? 물론 말 한 번 제대로 못 걸어봤죠. 너무 높고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났어요. 멋진 옆모습, 낮은 목소리, 당당한 뒷모습. 태민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니까 저는 태민 씨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더 멋있어 보여요. 태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같이 태민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상처투성이거든요. 태민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가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태민 씨를 다시 안았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그 상처 잊으세요. 태민 씨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강한 척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저는 태민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태민 씨의 눈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들어 저를 봤죠. 눈물로 젖은 얼굴인데도 멋있었습니다. 연희 씨, 다시 키스해 줄래요? 그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맞췄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게, 더 절실하게. 태민 씨도 저를 끌어안으며 응했어요. 우리의 혀가 엉켰고 숨이 가빠졌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텐트가 아닌 별빛 아래 데크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태민 씨의 셔츠, 제 티셔츠.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태민 씨의 몸. 4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어요. 보지 마요. 부끄러워. 태민 씨가 말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저는 천천히 태민 씨의 가슴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 연희 씨. 태민 씨가 제 머리를 감쌌어요.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쥐었죠. 저는 더 깊이 태민 씨를 느끼고 싶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태민 씨는 여전히 제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회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태민 씨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강태민 부장님과 이런 밤을 보냈다는 게. 그때 태민 씨가 눈을 떴습니다. 깨셨어요? 아, 죄송해요. 깨웠나요? 아니요. 원래 잠이 없어요. 태민 씨가 작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제 셔츠를 걸친 채. 추워요. 텐트 안으로 들어갈까요? 우리는 태민 씨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태민 씨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밖에서 피워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태민 씨는 텐트 입구로 가서 앉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동이 틀 거예요. 연희 씨, 후회 안 해요?
태민 씨가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정말? 네.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요. 태민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으로 느끼는 게 태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민 씨는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며 동트는 하늘을 바라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22년. 네. 마지막으로 여자와 이렇게 있었던 게 22년 전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2년이라니. 25살 때였어요. 태민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동기를 사랑했죠.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태민 씨의 눈빛이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눈빛. 그 사람도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죠.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태민 씨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우리 아이를 가졌다는 게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태민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고 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애를 낳은 후에 애만 남겨둔 채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연락 끊고 직장도 옮기고 나중에 들었어요. 결혼까지 했다고. 다른 사람이랑. 태민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 낳지 말라고 했죠. 당연히. 태민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5살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니. 아들이에요. 대학교 3학년. 군대 다녀왔고, 태민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착한 애예요. 아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그 애 때문에 살았어요. 그 애만 보고, 태민 씨가 동트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자 생각도 안 했죠. 22년 동안요. 내가 남자로 산 게 아니라 아빠로만 살았으니까. 태민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들 키우고 그게 다였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태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더요. 싱글데디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여자들 시선이 달라져요. 불쌍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태민 씨가 담배를 또 꺼냈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어요. 더 칼같이.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태민 씨가 그렇게 냉정했는지, 왜 사람들과 거리를 뒀는지. 상무님들이 그랬죠? 제가 물었습니다. 많았죠. 태민 씨가 피식 웃었어요. 특히 김상무. 집요하게들이 그랬어요. 술 먹자, 밥 먹자, 골프 가자. 태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거절했죠. 칼같이. 잘하셨어요. 그 대가로 승진도 늦었어요. 태민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능력이면 진작 임원 됐어야 하는데.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태민 씨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22년을 살았어요. 태민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남자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그런데 오늘 태민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연희 씨를 만났죠. 태민 씨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편한 게. 태민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22년 만에
남자로 느끼는 게 저는 태민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를 안고 싶었던 게 42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태민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태민 씨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꽉. 태민 씨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동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제의 밤 속에 있고 싶었어요. 연희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돌아가면 우린 다시 부장이랑 팀장이 되는 건데 오늘 일은 잊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잊으라고? 이 황홀했던 밤을, 이 따뜻한 온기를 제가 말하려던 순간 태민 씨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아직 대답하지 마요. 왜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태민 씨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 저는 태민 씨를 더 꽉 안았어요. 일요일 오후 캠핑장을 떠날 시간이 됐어요. 사장님이 인사를 했죠. 잘 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태민 씨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며 태민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태민 씨는 곧 시선을 돌렸죠.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서 팀장도요. 서 팀장. 다시 그 호칭으로 돌아왔네요. 회사에서 봬요. 태민 씨가 짧게 말하고는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태민 씨 생각이 났어요. 품 안의 따뜻함, 떨리던 목소리, 눈물, 그리고 황홀했던 그 순간들. 잊으라고 했지만 어떻게?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그냥 태민 씨 생각만.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태민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을 테니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민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태민 씨를 보게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민 씨를 봤어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가운 표정. 주말에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출근했습니다. 제가 인사했죠. 태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서 팀장. 짧고 차가운 대답. 눈빛도 업무용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자꾸만 태민 씨 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태민 씨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일하고 전화 받고 회의하고 저만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태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슬쩍 일어났죠. 혹시 같이 갈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태민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혼자, 평소처럼, 역시 그냥 주말의 일일 뿐이었나? 오후 3시 복도에서 태민 씨와 마주쳤어요. 좁은 복도, 피할 수 없는 거리. 부장님,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민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그 눈빛에서 뭔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태민 씨는 곧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어요. 수고하세요. 차갑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태민 씨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 강태민 부장님. 손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 팀장. 그날은 잊어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잊으라고? 어떻게 잊어요? 저는 답장을 쳤어요.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전송.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30분. 태민 씨는 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민 씨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여전히 흔들렸죠. 금요일 오후 회의 시간. 이번 분기 목표 달성률이 조금 올랐네요. 더 분발합시다. 태민 씨의 목소리, 차갑고 정확한 업무 톤. 저는 태민 씨를 쳐다봤어요. 옆모습이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그때 태민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흔들림. 태민 씨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저도 일어섰죠. 서 팀장. 태민 씨가 저를 불렀어요. 네, 부장님? 잠깐. 남아주세요.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우리 둘만 남았죠. 태민 씨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 팀장. 나도 힘들어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잊으려고 해요. 정말로. 하지만 잘 안 돼요. 태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꾸만 그날 밤이 생각나요. 연희 씨 목소리, 연희 씨 향기, 연희 씨 온기. 태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저는 태민 씨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태민 씨 생각에. 태민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젖은 눈으로. 하지만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나이 차이, 회사 관계, 내 아들. 태민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 문제잖아요. 저는 태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태민 씨만 괜찮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태민 씨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저는 태민 씨를 안았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누가 볼 수도 있는 곳에서.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괜찮아요, 태민 씨.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관계를. 태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품에서. 시간 줄게요. 저는 태민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안 할 거예요. 태민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태민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태민 씨는 여전히 회사에서 차갑게 대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스쳐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 회의 중에 마주치는 시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표를 냈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퇴사 마지막 날, 태민 씨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연희 씨,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태민 씨를 안았습니다. 태민 씨 아니면 안 돼요. 태민 씨가 제품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연희 씨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6개월 후 저는 새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태민 씨도 여전히 원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태민 씨의 아들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오늘 저는 태민 씨와 함께 엄마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긴장돼요. 태민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애도 있고 그런 거 다 아시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태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태민 씨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태민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연희 씨, 만약 어머니가 심하게 반대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태민 씨를 안았습니다.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오세요. 태민 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죠. 엄마가 태민 씨를 찬찬히 보셨어요. 강태민 씨라고 하셨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태민 씨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를. 아니에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연희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애도 있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태민 씨를 똑바로 보셨어요. 우리 연희 눈빛이 달라졌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눈빛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내 딸이. 처음으로 태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희 잘 부탁해요. 아프게 하지 말고. 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하잖아요. 태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엄마 집을 나서며 태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연희 씨, 꿈 같아요. 진짜로. 저도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태민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태민 씨, 왜 그래요? 행복해서요. 태민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저는 태민 씨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응.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캠핑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뜨거웠던 그 밤, 태민 씨의 눈물과 고백, 회사에서의 갈등, 부모님의 반대.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5살 연상, 아들이 있는 남자, 주변의 반대와 시선, 현실적인 어려움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태민 씨를. 왜냐하면 너무나 황홀했고 너무나 사랑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 진심은 현실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